know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fire is so. 이다솜 아나운서, 벌써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대설이라고요? 네,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하는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라서 그런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12월도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비록 대설에 눈은 내리진 않았지만 거리는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2021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임도 늘어날 텐데요.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줄이고 무엇보다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 각각 129명입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수성구 소재 학원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21명이 포항 소재 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로 시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산에서는 2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병원 관련 3명, 미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경산에선 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학대 논란이 불거진 성낙원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물고문부터 폭행까지 학대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 조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8개 장애인 단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년째 장애인 학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경산 성낙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장애인 1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경산 성낙원은 지난 5월 물고문과 폭행 등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학대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8월에도 사회복지사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잔반 처리를 시킨다며 단무지 10개를 한 번에 먹게 하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로 인해 학대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지만 뚜렷한 시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직무 배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 전해졌을 뿐 이후 징계 조치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장애인만 다른 생활시설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시설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중간에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인권 침해와 그다음에 시설 비리가 아직도. 성낙원에 거주했던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봐서 그 기분을 알거든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뭐라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당 논란에 대해 성낙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화해봤는데 원장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아마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계신데요, 오늘?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경산시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나가면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시대에 관한 부분을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대 관련된 부분은 경북 장애인 건의기관이라는 거는 경상북도 산하기관입니다. 아마 올해 중에는 조사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 단체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운영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는 150여 명의 생활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성락원 사태.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관계 당국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안동 구도심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웨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최미선 문화활동가를 만나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저는 결혼식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안동의 문화 공연 현장에서 무대 분장, 공연 분장을 하고 있는 최미선입니다.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것은 리마인드와 웨딩의 합성어입니다. 중장년들 부부가 이미 결혼을 하셨던 부부들이 옛 결혼했을 때 그때의 다짐, 약속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또 더 행복하게, 더 부부간에 더 배려하면서 또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리마인드 웨딩입니다. 근대 예식장으로서 영화를 누렸던 그 안동 예식장이 점점 근대에 이르러서 더 크고 화려한 예식장에 밀려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러나 그 자리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이곳을 현대에 맞게 작은 예식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획으로는 이곳에서 결혼하셨던 분 중에서 지금까지 두 분이 회로하면서 아름답게 살고 계시고 또 사회에 공헌도 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부부를 찾아서 이번에 리마인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이번 이벤트의 기획이었습니다. 이 리마인드 결혼은 개인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 거리에 고려의 길, 태사로의 길, 이 아름다운 거리 안에서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잔치로서 어떤 컨텐츠 또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제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태사묘 입구에서부터 고려시대, 그 다음에 웅부공원 조선시대, 그 다음에 한옥마을 임청각을 거치면서 근대 임청각, 근대 거리까지 고려와 조선과 근현대가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옛 원형을 되살린 리마인드 결혼을 시작으로 또 젊은이들의 또 거리로 또 젊은이들이 점점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계획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둔 프로포즈 여행이라든지 또 우정 여행, 또 중장년층의 추억 여행 또는 청소년들의 역사 여행이 되는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20, 30대 젊은이,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역사의 길 체험 이런 거리로 특화된 거리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탄생한 작은 예식장은 소외계층이나 다문화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태사로와 고려의 길이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거리 안에서 젊은이와 중장년층이 찾아와서 문화와 또 역사를 즐기는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